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데이업의 김기동입니다. 이번에 노르웨이 성급 협의회 DNV에서 탈탄소와 열병으로 인해 해운노임이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각 해운사들의 견해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운임이 상승하면 해운사들에겐 호재이고 과거처럼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주분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해운사별로 직접 통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규제에 따른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성급 협의회에서 이 해운업계의 친환경 정책으로 운임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HMM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직접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임은 사실 다음 분기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워낙에 지금 큰 폭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평균 1000이었는데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예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2030년, 2050년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 공급단에서 현재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망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임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시는 포인트는 있겠죠. 바로 H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 규제가 온다라고 한다면 선박 공급이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임적인 부분에서 상승하는 부분들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HM의 전략은 어떨까요? 바로 친환경 규제에 관련된 대응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HMM은요,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에 대해서 컨테이너선에 설치를 하고 실증을 진행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본 결과 아쉽지만 좀 말릴 수 없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좀 보도 자료가 같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보도 자료의 최신 현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탄소 집약도 지수, 이 규제에 충족한 선박에 대한 질문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보도자료 내용 같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은 보유 선박의 99%가 탄소 배출 규제에 적합하다라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HMM이 이런 탄소 규제에 있어서 좀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바로 저탄소 선박을 현재 확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떨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바로 올해 말과 내년에 걸쳐서 7700TEU급 LNG 추진선 2척 그리고 9000TEU급 메탄올 추진석 9척 등 이런 친환경 선박이 선대에 합류한다는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LNG는요 올해 용선한 것을 받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특히 메탄올은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을 발출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두 가지로 진행 중이며 기존의 신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로 선박을 교체할 수 있는 조건으로 검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어떨까요? 아직 계획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좀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HMM은요 여기에 대한 기술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LNG라던가 아니면 현재 또 좀 더 좋은 메탄올적인 부분들도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희가 어떠한 기업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탄소 정책 그리고 펜오션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급단에서 환경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벌크까지 이 벌크선 서플라이 쪽에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중국에서요. 2000년대 초반에 슈퍼사이클을 구성을 했던 오래된 벌크선들이 현재 공급이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탈탄소 전책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해상 운임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이 DNV에서 했고요. 펜오션도요. 이렇게 배가 줄어들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황으로 변경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이 DNV가 2030년까지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죠. 하지만 펜오션 같은 경우는요. 좀 더 공격적인 시황 상승이 2030년까지 충분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적인 부분 당연히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소 선박의 확보 현황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친환경 고율 이 LNG선 있죠. 이 LNG 운마선 뉴브레이오를 최근에 또 인수를 했었고 벌크선 위주의 전문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인 LNG가 2,000억 정도 굉장히 고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척이 들어왔고 9척을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이 기대가 되어 있는 펜오션들 제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대한해운의 업계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들은 답변은 앞선 내용과 소폭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운임 증가라는 게 노후된 선박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공급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면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는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벌크 자체가 시장 자체에 나와 있는 선박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선박들인데 조선수의 현재 발주 잔량 자체가요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환경 규제에 따른 공급 제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선박 공급은 적은데 화물의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운임은 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LNG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화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운임이 올라갈 것 같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벌어질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언제부터 발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아직은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환경 규제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제한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한해운의 계획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까지 LNG 선박을 많이 확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으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선박을 인도하려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용선, 준고선, 신규 선박 도입입니다. 이 보통 신규 선박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화주와의 입찰 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화주와의 입찰 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 조선수에 발주를 넣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흥하해운입니다.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선박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고려 중이고 이 선박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환경 기준에 맞춰서 도입식을 결정하지 않을까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각 해운사별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이게 좀 관계자에게 들은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좀 추가한 내용이기도 한데 현재 5월에는요 이 등급 발표라던가 이런 게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움직임이 펼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규제라던가 제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IMO 규정은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회의를 엽니다. 2차례 회의를 여는데 이제 올해 3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이제 곧 하반기에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추적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내용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 노르웨이 성급협의회 DNV에서 언급을 했던 해운 운임 2배 이상 증가에 대한 해운사들의 입장들, 그리고 꼭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